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미국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근거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크로 지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은 크립토 시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이게 2025년 가격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YTD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 초부터 이거 1월 1일부터의 자료죠. 1월 1일부터 보면 비트코인은 약 한 12%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 이제 뭐 이더리움은 약 43%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35% 이상 하락, 그리고 에이다 이제 카르다노로 하는 이제 코인도 14% 이제 하락을 하였고 유일하게 XRP 이제 리플이죠. 이제 XRP가 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마 올 초에는 이제 XRP의 상승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도 많이 하락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임기에 들어오면서 기대감으로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임기가 실제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가격 하락들이 조금은 견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매크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좀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저희는 이제 사이클 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뭐 이런 하락은 뭐 그냥 소나기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뭐 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시장 사이클을 봤다면 저희가 또 준비한 온체인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금 또 이제 ETF 현황도 좀 사실 네. 참고로 자주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출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요. 실제 좀 많이 하락은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25년 1월 피크 때 가격이 보면은 가격이 아니고 AUM이 이제 125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원화로 치면 한 182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25년 3월인데 2개월 지난 지금 그 시가총액이 95 빌리언 달러, 원화로는 한 138조 원까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UM이 보시면 한 24% 가까이 하락을 하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ETF에서 유입 유출이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움직이네 이런 것을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미난 점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 11만 달러 가까이 갔다가 7만 8천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실제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 ETF의 AUM은 오히려 좀 덜 빠졌다, 24% 빠지면서 조금은 덜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ETF라는 것을 이제 금융기관으로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융기관이 이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일 뿐인 것이고 실제 이거의 투자자들은 뭐 개인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이런 뭐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의 이런 투자 심리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좀 하락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비트코인의 큰 손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ETF가 지금 보면은 ETF가 전체 한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한 6% 정도 가까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보시면 130만 개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6% 정도가 된다. 그래서 ETF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로 나눈 것을 보시면 ETF가 130만 개, 이제 국가가 53만 개 가까이 되고 이제 퍼블릭 컴퍼니가 상장 기업들인데요. 상장 기업이 약 한 65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컴퍼니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죠. 여기 한 37만 개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도 지금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 한 16만 7천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엔티티가 보시면은 한 127개 가까이 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게 한 300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한 1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퍼센트가 사실 좀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4.8%까지 올랐을 때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빠지면서 이게 조금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도 참고차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더리움 ETF 현물 현황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하락이 연초 대비 한 40% 이상 하락을 하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 11월, 12월, 1월 달에는 좀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좀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있었고 그에 따른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이제 또 꺾이면서 지금은 좀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순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좀 기회가 있는 뭐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다양한 시장의 변화를 맞이를 하면서 ETF 유출량과 유입량들도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ETF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6%가 좀 넘어가게 되면서 그 영향력도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이나 국가 등의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채택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시장 데이터 외에도 매크로 경제 관련해서 데이터 역시도 영향을 끼치는데 매크로 경제 관련한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글로벌 통화량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통화량 M2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통화량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박대가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것은 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3년, 14년에도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상승한 바 있고요. 2017년, 18년에도 글로벌 통화율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격이 좀 같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이런 양적 완화를 하면서 20년, 21년에 이런 통화량 증가율 자체도 계속 상승을 하였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이죠. 2024년,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022년, 23년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통화량이 줄어들었던 것이 있고 이후에는 지금 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2024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2025년 1월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도 좀 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드리고 조금 더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통화량과 비트코인 가격, 앞서는 이제 증가율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말씀드렸다 하면은 이것은 통화량 자체랑 비트코인 가격을 좀 비교한 것입니다. 로그 차트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승을 하였고 똑같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21년 이제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었지만은 글로벌 M2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M2가 지금 한 15.7경원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좀 이런 M2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M2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블룸버그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좀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제 글로벌 M2의 10주 리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주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것이 비트코인과 거의 약간 유사한 흐름을 가져온다. 그래서 거의 유사 흐름이 거의 94% 가까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빨간색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M2의 10주를 당긴 것이 이제 검정색입니다. 거의 유사한 흐름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M2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겠지만은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블룸버그 분석가가 해가지고 참고차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금리 전망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 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결국 유동성과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이 자료는 이제 결국 페드 와치 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올해 이제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전망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뭐 다양한 불확실성의 고조 그리고 이제 뭐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서는 올 한 해에만 보았을 때 2025년 12월까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된다라면은 그만큼 좀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아야 되고 어제도 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CPI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언더 하회를 하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모를 좀 가져올 수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뭐 매일 바뀌는 데이터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3월에 있을 FOMC가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FOMC에서 이번 FOMC는 좀 동결로 거의 보여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